계산기는 그 카시오 거 말고만 그냥 하나 사세요. 예, 저 다이소 거 사셔도 되고. 계산기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 계산기 하나 사세요. 자, 앞에 걸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 우리가 균형점 이동에서 네 가지 중에서 두 개를 냈습니다. 두 개. 균형점 이동에서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하면은 균형점 이동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가격과 양이 달라집니다. 균형점 이동에 따라서 가격과 양이 달라진다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이동. 하나이동에서는 수요란 말이 들어오면 다 같이 움직이면 돼. 수요 증가 다 올리고 수요 감소 다 내리고. 그 다음에 공급이란 말이 들어오면 손가락 두 개로 놓으시면 돼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양이란 놈은 그냥 같이 가면 돼. 양이란 놈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이번에 수요 공급이 양쪽 이동하는 경우죠. 수요 공급이 양쪽 이동하는 경우도 결론적으로 답은 1번에 있다 봐야 돼. 1번. 1번이 빨리 나와야만이 여기에 답도 빨리 보여요.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경우죠. 예. 기본형, 크다면, 같다면. 그래서 기본형,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또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공급이 크게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하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뭘 알 수 없고 가격 알 수 없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양 알 수 없다 잡아놓고, 알 수 없다 잡아놓고, 나머지 답은 수요 보시면 돼요. 수요 보시고 답 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크다면은 큰 쪽만 보자. 크다면은 큰 쪽만 보자. 그거 결국 1번 문제죠. 같다면 알 수 없는 게 불변. 같다면 알 수 없는 게 불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75페이지. 세 번째 경우에는 수요 공급이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그 다음에 네 번째 탄력적, 비탄력성 나와요. 그러면은 탄력성을 맛을 조금 보고 가셔야 돼. 자, 우리가 보시면은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 가격이, 자, 요 가격이라는 것이 여기 뭡니까 하면 자극입니다. 자극. 자, 이 양이 뭡니까? 변화라 보시면 돼. 결과라 보시면 돼.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변하는 정도를, 자극을 줬을 때 변하는 정도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탄력성이라고 그럽니다. 탄력성. 백화점 뭐 어제 주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혹시 백화점 가시면은 가구점 가면 가구점 이렇게 꼭 한번 눌려보죠. 소파 같은 거. 예, 소파 같은 거 꼭 눌려봐. 그럼 몸 좋은 사람한테 옆에 뭐 어깨 이런 거 팍 팔뚝이를 한번 눌려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탄력이 좋네 안 좋네 그런 말을 합니다. 그죠? 소파도 꼭 한번 눌려보고 사주도 안 하면서 계속 가면서 네 눌려봅니다. 그러면서 탄력이 좋네 안 좋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자극을 줬을 때 변하는 정도를 갖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탄력성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떤 탄력성을 씁니까 하면은 가격 변화를 줬을 때 양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요래 물어보는 거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좋아하는 국밥집 가면 국밥 한 그릇이 7,000원이에요. 부산에 국밥이 하나 7,000원 합니다. 자, 여기 가격인데 이모가 이 가격을 10% 상승을 했어. 그러면 이 이모가 제일 걱정하는 게 누굽니까 하면 손님이야. 손님. 수요양이죠. 손님 변화율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손님이 10%만 줄어들었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양은 떨어집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양은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예? 이게 수요법칙이죠. 이게 수요법칙이라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반드시 어떻게 돼? 떨어진다니까. 항상 반대 방향이 돼야 되죠. 이게 수요법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에서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절대치를 씌워놨죠. 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손님이 딱 10% 떨어져. 10분의 10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럽니까? 1이라 그래. 1. 이걸 갖다 우리는 단위 탄력이라 그럽니다. 단위 탄력. 됐나요? 자, 이번에는 가격을 10% 상승하니까 손님이 20% 떨어졌어.
그러면 가격에 비해서 많이 움직이죠. 많이 움직여서 손님이. 많이 움직이는 이런 과정을 말한다고? 탄력적이라 한다고. 변화가 이렇게 큰 것을 말한다고? 탄력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10분의 20이라는 것은 요거는 수치로 보면 2죠. 2. 다시 말해서 2가 뜻하는 의미는 2가 의미하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하면 1보다 크다는 거야. 그래서 탄력성이 뭐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요걸 뭐라 그럽니까? 탄력적이라 그래요. 그러면 탄력적이란 말은 두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탄력성이 뭐보다 큰 경우? 1보다 큰 경우. 그 다음 가격 변화율보다, 그 다음에는 가격 변화율보다는 양의 변화율이 큰 경우. 이걸 말한다고? 탄력적이란다고. 자, 그런데 보니까 가격을 10% 상승시키는데, 가격을 10% 상승시키는데 손님이 5%밖에 변화가 안 왔어요. 10분에 오기 때문에 0.5 맞나요? 그럼 0.5가 뜻하는 것은 1보다 작다는 거예요. 1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럼 1보다 작다는 것을 이걸 뭐라 그럽니까? 비탄력적이라 그래요. 이런 거죠. 가격은 이만큼 변화시키는데 양은 이렇게밖에 안 움직였어. 자, 그러면 많이 움직이는 것을 뭐라 그래요? 많이 움직이는 것을 탄력적이라 한다 봐야 돼.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면 뭐가 되고? 탄력적. 적게 움직이면 뭐가 됩니까? 비탄력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탄력성이 뭡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이래 답하시면 돼. 내가 많이 움직이는 거. 탄력성이 뭡니까 하면 내가 많이 움직이는 거. 자, 우리가 세 가지 한번 볼게요. 가격이 상승할 때 양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양이 떨어져. 왜 그래요? 수요 법칙 때문에. 여기에 빨리 나와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시험 떨어지고 후회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주고받고 많이 하셔야 되죠. 이게 전자칠판을 쓰니까 내가 시간적으로 좀 남죠. 그럼 남는 시간에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대화를 해갖고 계속 반복하는 게 거기에 내가 보니까 뭐 여러분들의 어떤 실강의 어떤 의미인 것 같아. 다시 한 번 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양이 떨어집니다. 왜 그래요? 수요 법칙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 다음에 대체제 보완제 배웠습니다. 대체제라는 것은 무슨 방향? 같은 방향. 보완제는 무슨 방향? 다른 방향. 무엇이 같은 방향이고 무엇이 다른 방향인데 하면 한자의 뭐하고 가격과 수요를 이야기합니다. 가격과 수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탄력성 기준이 얼마 됩니까 하면 1입니다. 1. 그럼 세 번째 내가 물어봐야 되겠죠. 탄력성이 뭐예요? 탄력성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 해야 돼요? 에? 많이 움직이는 거. 본인이 내가 많이 움직이면 탄력성이 크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숍 같은 경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 식당, 마트 이런 거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탄력적인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커.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렇게 해서 대체제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탄력적이 됩니다. 움직이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체제가 많아야 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탄력성이 뭐예요? 탄력적이라는 건 뭐예요? 본인이 많이 움직이는 거. 본인이 많이 움직이면 탄력적이라 봐야 돼요. 자,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율이 엄청 큽니다. 이걸 말한다고. 이걸 탄력적이라 한다니까. 얘 양이라는 게 수요량 공급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요량 공급량 변화율이 큰 경우를 말한다고. 탄력적이라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하면 얘는 완전 탄력이야.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가격은 움직이지 않고 불변인데 양만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양만 미친 듯이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완전 탄력이라 해요. 한때 뭐 젊은 친구들 오픈런 쓰고 이런 거 있잖아. 오픈런 이런 거.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양만 미친 듯이 움직이는 것을 이걸 뭐한다고? 완전 탄력이라 그래요. 자, 반대로 그럼 완전 비탄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완전 비탄력이라는 것은 가격을 올리도 보고 가격을 내려 보고 생난리를 치도
생날치도 양이 뭐가 됩니까? 여기에 불변이 되는 거예요. 올리도 보고 내리도 보고 하는데 양이 어떻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완전 비탄력. 한때 우리 서울의 강남 아주머니들 정부 정책을 그렇게 정부가 정책을 내놔도 집 안 팔아줘. 뭐가 그래? 그거 갖다 보니 완전 비탄력이라고 그래요. 완전 비탄력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양이 한 개도 없다는 말이에요. 됐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탄력성이 뭔데? 뭐 공부는 하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답을 줘야 될 거잖아. 공부는 하는데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오늘은 우리가 탄력성 공부를 했습니다. 탄력성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많이 움직이는 거. 내가 많이 움직이면 뭐가 된다고? 탄력성이 된다고. 기준은 얼마? 탄력성 기준은 얼마? 1.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가격은 안 움직이는데 불변인데 미친 듯이 움직이면 완전 탄력. 가격을 아무리 이렇게 올리도 내리도 봤는데 양이 불변이야. 양이 고정. 완전 비탄력. 됐나요? 자, 그래프로 봅니다. 자, 완전 탄력이라는 것은 여기 만약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사람이 움직인다면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완전 탄력입니다. 보이세요? 그래서 완전 탄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불변이야. 불변. 가격은 한 군데 꽂혀 있는데 양만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이걸 말한다고 완전 탄력. 수직이라 그럽니까? 수평이라 그래요? 수평. 그래서 우리가 완전 탄력이라는 것은 기울기는 어떻게 되고 수평. 특징은 가격 불변. 됐습니까? 자, 탄력적이라는 것은 얘보다 움직임이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죠. 그래서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가격은 여기서까지 움직였는데 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은 이만큼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가격 움직임보다는 양의 움직임이 크다는 거예요. 가격 움직임보다는 양의 움직임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걸 말한다고, 이걸 하더니 탄력적이란다고. 가격 변화리보다는 양의 변화리 크다는 거야. 그래, 얘를 기울기를 뭐라 그럽니까? 이걸 완만하다 그럽니다. 뭐란다고요? 완만하다 보시면 돼. 자, 비탄력이라는 것은 눈사람이죠. 가격을 이만큼 변화시키는데 양은 요만큼밖에 변화가 안 돼. 가격을 이만큼 변화시키는데 양은 얼만큼? 양은 이만큼밖에 조정이 안 돼. 맞나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기울기를 가파르다 그럽니다. 가파르다 그래. 그래서 가격과 양의 변화로에서는 가격 변화리 큰 경우죠. 큰 경우. 자, 그 다음에 얘는 아예 못 움직여. 완전 비탄력. 얘 뭐하고 있습니까? 얘 울고 있어. 울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 주인이 전세 1억 올리돌라니까 밖에 대체제를 찾으니까 대체제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고? 완전 비탄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이라는 것은 이거는 수직. 그 다음에 이거는 양불변. 됐나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외웁니다. 자, 수평을 뭐라 그럽니까? 수평을 뭐라 그래요? 완전 탄력. 특성은 미안합니다. 내가 특징이라 물어봐야 되는데 특성이라 물어봤으면 미안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수평을 뭐라 그러고? 완전 탄력. 특징은 가격 불변. 기울기가 완만한 걸 뭐라 그래요? 탄력적. 특징은 가격 변화율보다는 양의 변화율이 큰 경우. 자, 가파르다는 것은 요거는 비탄력. 특징은 가격 변화율이 양 변화율보다 큰 경우. 수직은 완전 비탄력. 특징은 양불변. 그 요거는 시험 문제로 봐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하게 되면은 이것도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습니다.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
자, 페이지 81페이지 한번 봅니다. 81페이지. 81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박스 있죠. 박스 요거 하나 별표 하나 치놓을까요? 예,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물어볼지 몰라. 어떤 식으로 물어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탄력, 비탄력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공식 하나만 기억할게요. 자, 우리 상하이 중국 영화제, 국제 영화제에 나왔던 작품이죠. 요거 하나만. 뭐라 나왔습니까? 하니까 영화제 제목이죠. 완탄과 완, 비양. 완탄과 완비양. 중국말 같아요.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 탄력일 때는 뭐가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일 때는 뭐 불변? 양 불변. 그래서 우리가 완탄과 완비양 하나 기억해 놓을게요. 완탄과 완비양. 다시 한번 저 완전 탄력일 때는 뭐가 불변? 완전 탄력일 때는 뭐가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일 때는 뭐 불변? 양 불변. 그 다음에 탄력적일 때는 뭐가 크고? 가격과 양 중에서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이 큽니까? 양 변화율이 커요? 탄력적일 때는 무슨 변화? 양. 비탄력적일 때는 뭐? 가격 변화율이 커 봐야 돼. 자, 탄력성 1을 뭐라 그러고? 1.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무한대로 움직이는 것은 완전 탄력.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완전 비탄력. 수평. 완전 탄력. 수직. 완전 비탄력. 가파름. 기울기 가파름 비탄력. 완만 탄력. 가격 변화율이 양 변화율보다 큰 경우. 가격 변화율이 양 변화율보다 큰 경우. 가격 변화율이 양 변화율보다 큰 경우. 비탄력. 가격 변화율보다 양 변화율이 큰 경우는 가격 변화율이 양 변화율보다 큰 경우. 비탄력. 가격 변화율보다 양 변화율이 크면은 탄력. 그래서 많이 움직이는 것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많이 움직이는 것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력성이 뭔데, 대체제가 뭔데, 수요법칙이 뭔데 하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답을 툭툭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이 좀 익숙이 돼야 됩니다. 익숙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 탄력일 때는 뭐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탈 때는 양 불변. 됐나요? 자, 그래놓고 한번 볼게요. 자, 그래놓고 앞으로 넘어옵니다. 페이지 75페이지에 양가로 3번. 75페이지에 양가로 3번. 수요 공급 중에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이거나 완전 비탄력적 경우. 완전 탄력이거나 완전 비탄력적 경우. 자, 요거죠, 요거. 완전 탄력일 때는 뭐 불변? 완탄, 뭐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일 때는 뭐 불변? 완비, 양 불변.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한쪽이 완전 탄력이다라는 말 나왔죠. 수요가 완전 탄력이다 또는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다.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이 나오면은 앞에 있는 요거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완전 탄력이면 뭐 불변? 가격 불변. 요거 맞나요? 완전 비탄력이면 뭐 불변? 양 불변. 맞습니까? 그래서 한쪽이 예를 들어서 한쪽이 완전 탄력이 된 상태에서는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 감소를 해보든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가격은 무조건 불변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한쪽이 완전 탄력이라는 것은 네가 아무리 증가 감소를 해본들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탄력일 때는 공급이 증가하든 공급이 감소하든 간에 가격은 어떻게 되고 무조건 불변이야. 요게 변하지 않는다 봐야 돼. 완전 비탄력일 때는 양이 어떻게 된다? 불변이 된다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쪽이 완전 탄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완전 탄력이 나오면 앞에 수요든 공급든 상관없이 뭐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이 나오면 뭐 불변? 양 불변. 그래서 우리가 완탄, 완비, 양이 나온다는 거죠. 완전 탄력일 때는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일 때 뭐 불변? 양 불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상태에서 공급이죠.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불변이지만 양은 어떻게 된다? 증가.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가격은 불변인데 양은 어떻다? 감소한다 봐야 돼. 그래서 완전 탄력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완전 탄력이면 네가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가격은 뭐다? 불변이단 말이야. 내가 완전 비탄력이면 네가 아무리 뭔 난리를 치도 양이 어떻다? 불변이라는 거예요. 불변. 자, 수요의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입니다. 공급이 증가해본들 양은 어떻게 된다고? 불변이라니까.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 여기가만 바뀌고 얘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요게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입니다. 자, 책 한번 볼까요? 76페이지. 이거는 77페이지만 보면 되겠네. 77페이지. 뭐 왼쪽 거 안 보시더라도 오른쪽에 정리 다 해놨네. 박스 안에. 77페이지 박스 안에 정리되어 있네요. 요거만 보시면 되겠다. 자, 그거 보니까 1번. 수요가 완전 탄력되어 있죠. 완전 탄력이 나왔다면 일단은 뭐부터 가야 됩니까? 가격 불변. 완탄, 가 찾아가야 됩니다. 완탄가. 이번에 완비, 양 찾아가셔야 돼. 자, 1번. 수요가 완전 탄력일 때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죠. 가격은 어떻게 되고? 불변.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양은 어떻습니까? 증가. 두 번째,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죠. 완비, 불변? 양 불변.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다? 하락. 세 번째, 공급이 완전 탄력이니까 완탄, 불변? 가 불변. 그 상태에서 수요 증가이기 때문에 양 증가. 네 번째, 완전 비탄력이죠. 완비, 양 불변. 그 상태에서 수요 증가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래 된다 봐야 돼요. 됐나요? 자, 완전 탄력이면 때려지기도 뭐가 불변? 완전 탄력이면 때려지기도 뭐가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이면 때려지기도 뭐 불변? 양 불변. 그래서 내가 완전 탄력이면 네가 아무리 증가 감소해도 나는 가격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완전 비탄력이면 네가 아무리 증가 감소하더라도 나는 양은 안 변한다 봐야 돼요. 이걸 또는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이라 그럽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우리가 완탄, 불변? 가 불변. 완비, 불변? 양 불변. 그래서 우리가 완탄과 완비, 양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77페이지 양가로 4번. 탄력성 크기에 따른 균형 변화. 요거는 더 쉽습니다. 요거는 더 쉬워.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탄력성 크기에 따른 어떤 균형 변화입니다. 균형 변화. 자,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이때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하든지 비탄력적으로 변하든지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건 어떻게 풉니까 하면은 일단은 예를 보시면 돼. 수요 증가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 증가되면 가격과 양은 다 올라가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양은 어떻습니까? 증가합니다. 자, 여기 수요입니다. 수요가 여기서 증가하면 일로 가죠. 가격은 상승되었고 양도 증가된 거 맞나요? 이때 공급곡신 얘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하고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와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여기 있는 공급곡선이 어떻게 된다고?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된다고. 요금이 되고, 비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게 가파르게 된다고. 요금이 되고, 맞아요? 자, 이때 가격 변화만 볼게요. 가격 변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이니까 가격이 여기 있다 어디 내려왔어요? 여기로 내려온 거 맞나요? 예? 기존보다 상승은 했는데 얘보다는 어떻습니까? 덜 상승했다 봐야 돼. 여기에서 상승하긴 했는데 얘보다는 어떻습니까? 덜 상승했다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가격은 상승하긴 상승했는데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덜 상승했다고. 자, 비탄력. 자, 점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일로 갔죠. 가격이 이만큼 상승해야 되는데 이만큼 상승했어. 이건 어떻습니까? 더 상승했다 봐야 돼요. 자, 양은 봅니다. 양은. 양은 탄력적으로 바뀌니까 여기서 일로 왔어. 더 증가했죠. 자, 얘는 양이 여기서 일로 왔어. 이거는 덜 증가했습니다. 양은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앞에가 덜이면 뒤에는 더고 앞에가 더는 뒤에는 덜이에요. 양은 하실 필요 없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그러면 탄력성 크기에 따른 균형 변화에서는 가격에 대한 변화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만.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앞에 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변화 잡아놓고 한쪽이 탄력적으로 놓으면 그냥 가격 변화가 어떻고 덜, 비탄력적으로 놓으면 더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굳이 여러분들이 그림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림은 여러분한테 보기 위한 거고 그림 보실 필요도 없고. 자, 77페이지 1번에 수요 증가되는 경우죠. 수요 증가되는 경우. 수요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양은 어떻습니까? 증가합니다. 맞나요? 그런데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죠. 탄력적인 경우에는 상승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덜.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상승 앞에 뭐 있어요? 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양은 보지 않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락.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 이때 수요가 탄력적으로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덜 하락. 비탄력적으로 들어오면 더 하락. 자, 넘깁니다. 뭐 더 없네? 끝이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이때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에서 양은 알 필요가 없고 가격 변화만 챙기시면 돼요. 탄력적인 경우에는 어떻고 가격 변화가 덜, 비탄력적인 더만 넣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내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자, 이번에는 공급이 감소한다 그래.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 양은 감소. 1번입니다. 1번. 결국은 1번이야. 1번. 1번이 빨리 나와야 돼. 자, 이때 수요가 탄력적으로 나오면 상승하는 폭이 어떻다고? 덜 상승. 비탄력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더 상승. 이건 간단하죠. 탄력적일 경우에는 덜자 붙이시고 비탄력적인 더만 붙이시면 돼. 그런데 간혹 문제에다가 더 대신에 요게 더 작게 또는 얘를 갖다 더 크게 열어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그냥 대체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공식만 기억해 놓을게요.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 변화가 어떻고 덜, 비탄력적은 뭐 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탄 것은 덜 먹습니까? 더 먹어요? 예? 탄 것은 덜 먹습니까? 더 먹어요? 예? 덜. 어떤 사람은 타기 전에 더 많이 먹어야 된다대. 탄 것은 어떻고? 덜. 비는 항상 뭐 와야 됩니까? 더 와야 돼요. 탄 것은 어떻게? 탄 것은 뭐하고? 덜 드시고. 비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비는 항상 더 와야 돼요. 요거만 지키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4개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4개를. 자, 72페이지. 자, 72페이지 보니까 박스 2번에 보니까 균형점 이동입니다. 균형점 이동. 오른쪽에 보더라도 뭐 시험 문제 계속 1년에 한 번 정도는 논다 봐야 돼요. 자, 4가지 중에 첫 번째, 수요 공급이 한쪽만 이동하는 경우. 수요 공급이 한쪽만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때 수요란 말이 나오면 같이 올리고 같이 내려주시면 돼. 그래서 수요 증가하니까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 감소하니까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하락.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체크해놨다시피 1, 2, 3, 4를 다 풀어봐도 뭐가 빨라야 돼요? 1번이 빠르셔야 돼요. 1번 요게 빨라야 됩니다. 요게 답이 빨리 나와야 돼요. 모든 건 기준이 어디 있다? 1번에 있다 봐야 돼요. 모든 건 기준이 1번에 있다 봐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요게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두 번째. 수요 공급이 동시이동하는 경우죠. 동시이동하는 경우.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박스 한번 보시면 돼요. 75페이지. 75페이지 박스 돼 있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어는 기본형. 기역 니은은 크다면, 디귿은 같다면.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가격 알 수 없고, 양은 수요 보니까 증가. 기역, 수요 증가만 크다면, 수요 증가만 보시면 되죠. 가격 상승의 양 증가. 니은, 공급 증가가 크다면 공급 증가만 보시면 되죠.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그런데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하고 같다면 넣으면 알 수 없는 게 뭐로 바뀌고? 불변. 양은 수요 증가 보고 증가.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다른 방향. 수요 증가 공급 감소입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양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수요 증가 보니까 가격은 상승. 기역 니은 같다면, 크다면. 수요 증가가 크다면은 수요 증가만 보시면 되죠. 가격 상승의 양 증가. 공급 감소가 크다면은 공급 감소만 보시면 돼. 가격 상승의 양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같다면 하게 되면 알 수 없는 게 뭐? 불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이것도 77페이지 메뉴에 한번 보시면 되겠죠. 1번에 보니까 수요가 완전 탄력이 나오면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이 나오면 양 불변. 나머지 칸은 뭐 보고? 앞에 있는 거 보고 치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탄력성 크기에 따른 균형 변화되어 있죠. 요거는 한쪽이 변하고 그 다음에 한쪽이 덜 변하면, 한쪽이 탄력적으로 변하면 그때 가격 변화 앞에다가 뭐 붙이고? 덜. 그 다음에 비탄력적으로 변하면 가격 변화 앞에다가 더만 붙이시면 됩니다. 더만 붙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래 놓고 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은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 나옵니다. 탄력성. 자, 이때 탄력성이 몇 개 나오는가 볼까요? 거기 2번에 보니까 밑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돼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넘어갑니다. 자, 85페이지 보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 되어 있습니다. 소득 탄력성. 정상제, 열등제 물어보는 것이고. 86페이지 보시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 되어 있습니다. 교차 탄력성. 자, 90페이지. 90페이지 보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 되어 있죠. 가격 탄력성. 그래서 이 안에는 시험 문제 100%입니다. 100%.
자,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 먼저 한번 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78페이지.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뭐 체크해야 됩니까? 하게 되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밑에 1번에 개념 안에 박스 돼 있죠, 박스. 예, 박스 안에 공식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은 탄력성 공식에서 최초점 기준과 중간점 기준이 있는 것은 공식을 그냥 풀어놓은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풀어놓은 과정이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81페이지 보니까 탄력성 크기와 특징 요거는 한 거죠. 박스 요거 하나 한 거고 체크하시고, 그 밑에 네 번째 보니까 탄력성 결정 요인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양가로 5번에 탄력성과 총수익 관계가 있어요. 총수익 관계. 자, 칠판하고 똑같네. 자, 그래서 금방 여러분들이 체크한 것이 요겁니다. 요거 공식 요거 하나, 탄력성 공식 요거 하나. 탄력성 공식을 풀게 되면 이렇게 되죠. 요게 두 번째. 그 다음에 탄력성 결정력 요거 세 번째. 그 다음에 총수익 관계 네 번째. 그래서 교과서는 몇 장 뭐 엄청 많이 됐는데 그걸 줄이면 그냥 요래밖에 안 돼요. 요래밖에. 자, 제일 먼저 한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면 공식은 자,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요거 뭐 한 겁니다. 한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 수요 법칙 때문에. 아시겠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반드시 떨어져. 뭐 때문에? 수요 법칙 때문에 떨어진다 봐야 돼요. 요게 탁탁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는 항상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와 같이 절대치 씌워놨죠. 탄력성 기준은 1.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무한대로 움직이면 완전 탄력, 아예 움직이면 안 되면 완전 비탄력. 수평이 되면, 수직이 되면 완전 비탄력. 완만은 탄력, 가파른 비탄력. 수직은 뭐가 됩니까? 수평은 완전 탄력이라 봐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됐나요? 자, 우리 36회 때 문제 한번 볼까요? 작년도 문제. 자, 80페이지 보니까 4번 문제 있네. 4번 문제. 4번 문제 됐나요? 자, 어느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의 탄력성이 얼마라고? 수요의 탄력성이 얼마래요? 1.6. 이때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얘가 몇 프로? 5%. 5% 하락할 때 수요량의 변화는 얘 물어봤습니다. 이 작년도 문제입니다. 문제. 자, 이쪽에 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되죠. 얘하고 얘 곱하면 돼. 1.6에다 5 곱하니까 5, 6은 30이 8나오네. 8%. 근데 출제자 물어보는 것은 8%를 물어보겠습니까? 안 그러면 증가 감소를 물어보겠어요? 뭐 물어보겠습니까? 8%에 대해서 얘가 증가했나 감소했나 그거 물어보는 거야. 증가입니까 감소예요? 8% 증가 감소? 증가. 뭐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수요 법칙 때문에. 자, 여기 2번 문제 하나 볼까요? 2번 문제. 2번 문제.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됐다 그랬어.
자, 어느 시기에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4% 인상됐다 그랬어. 탄력성이 얼마라고? 2라고. 그럼 여기는 답이 얼마 올라가야 돼? 8% 올라가야 되는 거 맞죠? 항상 위에 거 구하려면 곱하면 돼. 밑에 거 얘 구하려면 나누면 되고. 그럼 물어보는 것도 8% 요거 증가 감소 물어보는 거겠죠. 증가입니까? 감소예요? 증가 감소? 감소. 이만큼 수요 법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은 떨어집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봐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게 3번 문제 있죠. 3번 문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을 활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요거는 여러분들 1, 2월 달 안 하셔야 됩니다. 3, 4월 달 하시면 돼요. 최초점 구역으로 구하는 것이 있고 중간점으로 구하는 게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해놓으세요. 요 정도까지만. 자,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79페이지에 거기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1번. 가격이 몇 프로? 5% 하락했는데 수요량은 몇 프로? 수요량은 7%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어. 가격이 하락했는데 수요량이 증가했습니다. 뭐 때문에? 수요 법칙 때문에. 그죠? 답은 얼마? 답은 1.4 되는 거죠. 이 나누면 돼. 항상 얘는 얘 곱의 합입니다. 얘를 구할 때는 얘에서 얘 나누면 되고 얘 구할 때도 항상 얘에서 얘 나누면 돼요. 아시겠죠? 얘 구할 때는 항상 곱하고 얘 구할 때는 얘에서 얘 나누고 얘 구할 때는 얘에서 얘 나누면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81페이지에 4번 봅니다. 4번. 81페이지에 4번. 탄력성 결정 요인. 자, 요거죠, 요거. 자, 또 물어봐야 되죠. 탄력성이란 건 뭐예요? 탄력성이란 뭔데? 탄력성. 내가 많이 움직이면. 나의 움직임이 크면 뭐라고? 내 움직임이 크면 뭐라고? 탄력적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탄력적이 커지려면 이런 거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움직임이 큰 경우입니다. 큰 경우. 자, 제일 먼저 대체제 많을수록 대체제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움직임은 크다 봐야 되고. 자, 요거는 뭐 봅니까 하면 넘기시면 8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놨어. 82페이지 그 박스 있죠. 예, 그 박스 안 하고 밑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도 오른쪽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오른쪽에 83, 84페이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정리해놓은 건 보시면 돼. 그 밑에 박스 그만 보시면 돼. 박스 그만. 자, 내가 많이 움직이려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대체제가 많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면 이거죠. 이거. 단기에서 어디로 갈수록? 장기로 갈수록.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대체제가 많아진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치제하고 필수제. 여러분들 움직임이 큰 쪽 어느 쪽? 여러분들 움직임이 큰 쪽. 치약 칫솔 사러 가갖고 움직임이 큽니까? 백 사러 가갖고 움직임이 커요? 예, 크죠? 그러니까 사치제일수록 어떻더라? 탄력적이라 봐야 돼. 집도 비싼 집일수록 탄력적이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용도가 다양할수록 주거용 부동산과 예를 들어서 상공업용 부동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경기가 안 좋죠.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은 많이 오르고 한데 어쨌든 간에 실물 경기는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공업용 부동산이 얘들이 문을 닫아야 될 때가 많아. 근데 얘들 바로 닫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내가 어느 공장에 기준으로 해갖고 내가 이 공장을 갖다 구조를 짜놨는데 그 회사에 납품되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기계들이 값진 거지만 문을 닫는 순간에 그게 뭐가 됩니까? 고철이 돼버려.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도 없어.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사 가겠다 생각하면 김명만의 이삿짐 센터 불러가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은 상공업용 부동산보다는 어떻다? 탄력적이라 봐야 돼요. 그 다음 밑에 이 두 개 나오는 것은 이건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1, 2, 3번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교과서 보시면은 82페이지에 1번. 대체제가 많을수록. 그게 장기해난 것은 관찰기간이라든가 측정기간이 장기해난 것은 단기보다는 장기가 어떻다? 탄력적이다 말입니다. 단기보다는 장기가 탄력적이라 봐야 돼요. 그러면 사치제, 대형주택, 고가주택 용도가 다양할수록 주거용 부동산은 상공업용 부동산보다는 탄력적이라 봐야 됩니다. 1, 2, 3번 그 정도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4번, 5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 관계. 자, 요겁니다. 요거 탄력성과 총수익 관계.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 앞에 1,000원짜리 오뎅 파는 이모가 하루에 몇 개, 10개 팔고 집에 가면 하루에 돈을 10,000원 벌고 간다고. 그런데 요게 2,000원 하게 되면은 한 개도 못 팔고 하더라. 한 개도 못 팔고 하더라. 뭐 때문에? 오뎅 1,000원, 2,000원짜리란 것은 화폐 가치를 봤을 때 대체가 참 많아. 그래서 굳이 2,000원 주고 오뎅 사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탄력적인 재화. 자, 제일 탄력적인 재화. 예를 들어서 커피숍 볼게요. 마트. 커피숍하고 마트는 가격을 상승해야 됩니까? 가격을 인하해야 돼요? 가격을 하락시켜야 매출이 늘어납니까? 가격을 상승시켜야 매출이 늘어나요? 이런 데는 손님들이 유동성이 큰데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그런 재화에서는 가격을 상승해야 됩니까? 가격을 하락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트, 이 앞에 롯데마트 이런 데서 막 문자 들어오죠. 이번 10일간은 막 줍니다. 대박 세일합니다. 진짜 우리한테 가격을 싸게 팔기 위해서다. 안 그러면 자기네들 수입 올리기 위해서다. 자기네들 수입 올리기 위해서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체재가 많은 탄력적인 자에서는 가격을 뭐야? 하락해야만이 총수입이 어떻다? 증가합니다. 가격을 오히려 상승하게 되면 총수입이 어떻다? 감소한다 봐야 돼. 됐나요? 어떤 재화? 탄력적인 재화. 손님의 움직임이 큰 재화에서는 요래된다고. 자, 그 다음에 비탄력적인 재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병원 약국. 움직임이 적은데 가면은 그냥 치료받고 나와야 되고 가면은 그냥 약 사고 나와야 돼. 손님 한번 들어갔다가 상황 보고 튀어나오고 이런 게 아니죠. 자, 이런 경우에는 가격을 올려야 됩니까? 낮춰야 돼요? 이때는 가격을 뭐야? 상승해야만이 총수입이 증가한다 봐야 돼요. 탄력적인 자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해야만이? 인하해야만이, 가격을 하락시켜야만이. 비탄력적인 자에서는 가격을 어떻다? 상승해야만이 총수입은 증가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이나 약국 가서 가격을 깎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재화들은 어떻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래. 한번 들어가면 진료받고 나와야 되죠. 기다리고서라도 나와야 돼. 그런데 식당이라든가 마트, 커피숍 이런 데는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어. 보고 가격이 좀 비싸다. 구경하다가 나올 수 있어. 그런 자에서는 전체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해야만이? 좀 낮춰줘야만이 수입이 어떻다? 증가한다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단위 탄력이죠. 단위 탄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위 탄력이라는 것은 탄력성 얼마? 1. 탄력성 1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10% 가격을 올리니까 손님이 딱 10% 줄어들었어. 그러면 가격을 상승한 만큼 손님이 그만큼 떨어지고 가격을 하락시키면 그만큼 증가한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하락하나 가격을 상승하나 수입은 변함이 없더라. 총수입이 어떻다? 불변이라 봐야 돼요. RB가 똑같기 때문에. 됐나요? 자, 교재 한번 봅니다. 자, 교재에 있는 그림은 저하고 똑같습니다. 양가로 5번에 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 관계죠. 탄력성 거기 탄력적이 1보다 큰 경우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서는 이때는 수입을 뭐야만이 감소해야만이 가격이 상승하는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탄력적인 지하에서는 가격을 뭐야만이 아니 틀렸죠. 1번에 탄력적인 지하에서는 가격을 뭐야만이 하락시켜야만이, 탄력적인 지하에서는 가격을 뭐야만이 하락시켜야만이 총수입이 증가하고, 비탄력적인 지하에서는 가격을 뭐야만이 상승해야만이 총수입이 증가하고, 단위 탄력일 때는 가격을 상승하나 하락하나 총수입이 어떻든다 불변이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 수요 법칙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탄력성 결정 요인들 1, 2, 3번 요 정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탄력성과 총수입 관계죠. 탄력적인 경우에는 이때는 가격을 뭐야만이 가격을 하락해야만이, 비탄력적인 지하에서는 가격을 뭐야만이 상승해야만이 총수입이 증가합니다. 이때 단위 탄력은 상승하나 하락하나 총수입이 어떻다 불변. 됐습니까? 자, 좀 쉬고 나머지 탄력성 체크할게요. 조금 쉬겠습니다.